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요 분해가 되는 겁니다. 분해되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 악취가 나게 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부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요거하고 연결해서 주로 나왔죠. 항상 문제가 이렇게 해요. 식품 중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요 악취가 나고 먹을 수 없게 되는 현상을 가지고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답은 부패. 거꾸로도 나온 적 있어요. 부패는 식품 중에 어떤 성분이 분해되어서 발생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성분이 분해된 거냐면 단백질. 그러니까 요거 잘 연결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산패. 여러분 산패는 누가 분해되는 거냐면 지질이죠. 지방. 자, 식품 속에 있던 지방이 미생물의 작용이라든지 산소 등에 의해서요 분해되는 현상을 가지고 산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요 분해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산화되거나 분해되는 현상을 산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이 미생물이나 산소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해되는 현상이 바로 산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지방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변패는요 주로는 탄수화물 내지는 당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탄수화물 내지는 지질. 주로는 지방은 요 산패긴 한데 지방도 간혹 변패가 일어나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이요 분해가 되어가지고요 비정상적인 맛과 냄새가 나는 현상이 바로 변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변패가 뭐냐면요. 요즘처럼 이렇게 더울 때 밥을 해가지고요. 상온에다 그냥 밥을 방치하게 되면 밥에서 어떤 맛이 나냐면 약간 쉰맛이 나지 않아요? 쉰 냄새가 나고 쉰내가 난다 그러죠? 이렇게 쉬는 현상. 그게 대표적인 변패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 당질이요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요 비정상적인 맛과 냄새가 나는 현상을 가지고 변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분이 변하느냐 요건 연결해서 정말 자주 나왔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패는 단백질, 산패는 지방, 변패는 주로 탄수화물 이렇게 봐두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발효인데요. 자, 이 발효도요 탄수화물 같은 이런 성분들이요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가지고요 사람에게 유용한 알코올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유기산 이런 것 등이 생성이 되는 경우를 발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분해가 되긴 분해가 되는데 사람에게 유용한 성분이요. 이렇게 사람에게 유용한 성분이 우리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성분이 만들어지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요. 발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으면 발효예요. 먹을 수 있으면 발효, 먹을 수 없으면 부패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발효는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용한 성분이 만들어지면 발효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먼저 단어 구분하는 거 먼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건 뭐 위주로 공부하느냐? 부패요. 부패 위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도 부패 위주로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패 위주로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부패와 관련해서 첫 번째 기억할 거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부패라는 단어 자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부패하고 단백질 연결해서.